안녕하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잡으려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탈환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탈환폐수 약 460만 티 가운데 약 38%인 174만 티 재이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회사에서 발생한 탈환폐수 중 174만 톤이 재이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규환 의원의 탈환폐수 현황 보고에 발전사 측은 수질오염 배출오염 기준에 맞춰 폐처리 후 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김규환 의원은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환 경측정기기, TMS,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오염 기준 초과로 각각 3건, 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다시 말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다시금 말했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말한 탈환폐수 현황 보고에 나온 TMS의 관리는 부유물질, SS, 과수소이온 농도, pH의 경우 5분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과총인, TP, 총질소, TN의 경우 1시간마다 그 값을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3시간마다 평균 자료를 내 배출 기준 초과. 추가적으로 김규환 의원은 탈환폐수 현황 보고를 통해 행정처분은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때만 개선 명령을 받으므로 1회, 2회 초과 시 문제는 묵인된다고 말하며 탈환폐수에서 나오는 배출오염 기준 초과 폐기물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갈 경우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석탄 발전 가동을 부추기는 만큼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며 석탄을 처리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환폐수 현황 보고를 한 김규환 의원은 강원도 평창 출신이며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대우중공업에 입사한 뒤 2016년 인제대학교 석좌 교수를 지내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진출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중앙직능위원회 산업자원분과 위원장, 중앙위원회 산업자원분과 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동구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인정보보호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바 있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규환 의원이 화제로 떠오른 것은 2020년 총선 가상대결에서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후보들에게 2배 이상 표 차이로 밀린다면서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동구을 선거구 세자 가상대결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51.5%의 29.1% 피차로 떠오르는 의원인 것 같습니다. 전해철 후임 법무부 장관 박지원 예상하는 이유.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철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자체가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만은 새로운 이름을 꺼내들은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종 35일 만에 사퇴를 하였는데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서 자충수에 걸려든 것은 오히려 검찰입니다. 이호철은 현재 외유 중이고 양정철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며 전해철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바로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탐색이 일어날 것이기는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증이 없는 상태이기에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시피 합니다. 말 그대로 앞뒤가 막힌 형국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예견했던 박지원 의원은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 한 명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전해철 의원에게도 있을 예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결국 전해철 의원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달이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일단 이번 달에는 공수처 설립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은 움직일 것입니다. 참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먼저 띄우기를 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먼저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든 상관없이 지금의 국회는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사정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누가 될지 확정이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전해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는 즉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